내일이 드디어 아버님, 어머님한테 인사드리는 날이네. 내가 웬만한 일에는 잘 긴장 안 하는 사람인데 장인어른 장모님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밤에 잠도 잘 안 오더라. 에이, 뭘 그런 걸로 걱정을 해? 우리 3년 만난 시간 동안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오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빠가 나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동안 뒷바라지 열심히 해줬잖아. 분명히 부모님도 오빠를 좋아하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너가 합격하고 난 뒤에 말씀드리는 게 좋긴 하지만 내년부터 내가 지방에 오래 내려가 있어야 하니까 지금 결혼 안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네. 내가 공무원 시험 합격 못하는 건 오빠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니까. 그리고 오빠가 계속 뒷바라지 해주면 내년에는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결혼하고 난 뒤에도 계속 공부한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승낙해 주실 거야. 그래, 내가 너 합격할 때까지 계속 지원해줄게. 그건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어. 고마워. 자기만 믿을게. 오빠 갈비찜 좋아해? 우리 엄마 갈비찜 진짜 맛있어. 내일 그거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밥 많이 먹고 점수 팍팍 따고 가. 알겠어. 내가 대학 못 나온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진 않겠지? 진짜 자꾸 별일 아닌 걸로 걱정된다. 요즘 대학 나와도 자기 앞가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빠는 확실하게 기술 배워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잖아. 자신감을 가져. 오빠한테 그 정도 능력 있으니까 부모님도 아무 말 못하실 거야. 그렇다면 다행이고. 아무튼 내일은 너가 옆에서 나를 많이 도와줘야 해. 내가 긴장해서 입이 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걱정 마. 나는 언제나 오빠 편이니까. 저보다 6살 연하의 여자친구와 3년 연애했어요. 제가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자친구에게 3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학 진학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중장비 자격증을 따고 20살 때 바로 군대에 갔다 온 뒤 그 이후로부터 각종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중입니다. 기술 하나 믿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맨땅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은 연차도 쌓이고 제 돈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스스로 일을 받아서 다니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얼마 받지 못했지만 경력이 쌓이고 실력을 인정받다 보니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과 비슷하게 돈을 벌 수 있었고 지금은 제 장비로 일을 하니까 솔직히 개인 사업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장비 할부금이랑 유류비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서도 보통 직장인들 월급의 3배 이상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평생 일할 수 있는 기술이라서 결혼하더라도 먹여 살릴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너 지금까지 내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야기 안 했던 거야? 왜 부모님 반응이 저러셔? 아니, 공사판에서 일한다고 이야기하면 싫어하실 게 뻔해서. 그냥 건설회사 다닌다고 말한 것뿐이야. 남자친구가 얼마 버냐고 해서 대충 연봉 1억 정도 된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멋대로 대기업 건설회사 다닌다고 생각한 거고 나는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어. 아니, 그래도 그렇게 오해하고 계시면 너가 똑똑히 말씀을 드렸어야지. 난 대학도 안 나왔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완전히 오해하고 계셨으니까 저런 반응이 당연한 거야. 첫 인상부터 완전 망한 것 같은데 이제 어쩌냐? 그래도 서로 간의 오해는 이제부터 풀면 되는 거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잘 이야기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있는데 우리 부모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결혼하는 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아, 그래야 할 텐데. 솔직히 아까 내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아버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서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건 사실이네. 난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우리 아빠는 사무직이니까 아무래도 사무직을 더 좋아하겠지.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 잘해볼 테니까. 자꾸 내가 직업 속인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영 불편하네. 너가 진짜 이야기 좀 잘해줘. 알겠어. 어렵다 어려워. 여자친구가 제 직업을 말하기 창피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건지 저를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직접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셨고 현장에서 중장비 운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신 이후로 두 분의 표정이 빠르게 굳어갔어요. 결국 식사 자리는 급하게 마무리되었고 저는 쫓겨나듯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나서서 오해를 풀겠다고 했었지만 솔직히 그때부터 뭔가 꼬여가는 기분이었죠. 오빠 진짜 미안해. 내가 엄마 아빠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말을 들어주시질 않아. 결혼하면 인연 끊겠다고 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내가 다시 만나 뵙고 결혼 승낙해달라고 말씀드려볼게.
대기업 다니지는 않더라도 먹여 살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취급받는 건 납득 못하겠어. 우리 부모님이 다신 데리고 오지도 말래. 얼굴 보고 싶지도 않다고. 공무원 시험 합격만 하면 결혼해달라는 남자가 줄을 섰다면서. 왜 그런 노가다꾼이랑 결혼할 생각이냐고 나보고 미쳤냐고 하시는데 뭐? 노가다 꾼이라니 그건 말이 좀 심하잖아.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일단 아빠가 오늘 저녁에 오빠한테 연락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이야기 잘 해봐. 알겠어. 길게 시간 끌 거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만 말하겠네. 내 딸이랑 지금 당장 헤어져 줬으면 좋겠어. 자네가 몇 년 동안 뒷바라지 해준 건 고맙게 생각하지만 내 딸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자네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진 남자들이랑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해. 저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혜영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이쪽에서는 자리 잡았어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혜영이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미안하네. 난 내 사위가 최소한 대학은 나온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친척들 보기에도 안 좋고 돈을 얼마를 벌건 노가다 하는 사람에겐 내 딸 줄 수 없네. 노가다가 아니라 기술직입니다. 저도 자격증 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어차피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노가다야.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앞으로 내 딸한테 연락하지 말아주게. 정말 그날 이후로 여자친구조차도 제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대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끝내 부모님 반대를 넘어설 수는 없었죠. 저는 몇 달 후 지방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내려왔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일로 달래가며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 전 아는 동생 소개로 한 아가씨를 소개받았고 지금은 새로운 사랑을 하며 잘 지내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고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오빠, 그동안 잘 지냈어? 사진 보니까 새로 여자친구 생긴 것 같더라? 나랑 결혼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1년 만에 그럴 수가 있어? 갑자기 연락해서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너가 먼저 내 연락도 다 무시하고 잠수 탔잖아. 그건 우리 부모님이 내 핸드폰까지 뺏고 오빠랑 연락 못하게 해서 그런 거야. 내가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난 오빠 없이는 힘들 것 같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제는 우리 부모님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노가다꾼이라고 무시당한 기억이 난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그때는 우리 아빠도 뭘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주변 사람들이 중장비 기사에 대해서 괜찮다고 이야기해주셔서 지금은 그때 같지 않아. 뭐라고 하든 소용없어. 난 지금 만나는 사람 있고 지금 여자친구 부모님은 내가 공사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창피하지 않는 분들이야. 우리 3년을 만났어.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먼저 끝낸 적 없어. 전부 너랑 너네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끝낸 거지. 이렇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지금 여자친구한테 미안한 감정 생기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자네, 남자가 한번 말을 했으면 끝까지 지켜야지. 언제는 내 딸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면서? 갑자기 연락해서 왜 이러시는지 솔직히 알만하네요. 혜영이 올해도 공무원 시험 떨어졌죠? 그건 지금 이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어. 자네가 한번 내뱉은 말을 지킬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야. 됐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혜영이는 공무원 시험 절대 합격 못해요. 옛날에도 저한테 용돈 받아서 맨날 술이나 먹고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는 거 좋아했는데 하마터면 평생 되도 않는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 뻔했네요. 저 지금 만나는 사람 있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일하고 있는 착하고 좋은 친구예요. 적어도 얘네 부모님은 제가 노가다 한다면서 무시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내가 사과할게. 내 딸,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자네와 3년 만난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매정하게 그럴 수가 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먼저 끝낸 적 없어요. 아저씨가 저를 밀어내신 거지. 다시 잘해볼 생각 전혀 없고 혜영이도 내년이면 30인데 정신 좀 차리라고 전해주세요. 자네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나? 일단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어때? 제가 시간이 돈인 사람인데 아저씨를 왜 만나겠어요? 이만 차단할 테니까 좋은 사익감 잘 찾아보세요. 저랑 사귀고 있을 때도 공부는 뒷전이고 항상 놀러 다니기 바쁘더니 결국 올해도 시험에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30인데 지금까지 백수로 지내서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집안 형편도 그저 그런데 30 다 된 딸 뒷바라지까지 하다 보니 힘드셨겠죠.
제가 사랑에 눈이 멀어 집안에 골칫덩어리 치워준다고 할 때 보냈어야지.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어쩌겠어요? 오히려 저는 잘 됐습니다.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가 훨씬 착하고 능력도 있고 집안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라서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